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년회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연말 예약이 예년 같지 않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럿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서로 격려하던 일도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술자리는 물론이고 점심자리도 크게 줄었고요. 시간은 짧고 간략하게 갖자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송년회 형식은 아니더라도요. 소중한 사람들과 미소를 나누는 시간, 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고 2024년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조금 더 나은 내년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터틀스가 부르는 해피 투게더 들으시고요.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023년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and 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I can't see me loving nobody but you for all my life. When you're with me, baby, the skies will be blue for all my life. Me and you, and you and me,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So happy together. And how is the weather? So happy together. We're happy together. So happy together.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위로와 힐링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죠. 티밀러의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금요일 성진 스님, 박세영 교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기 씨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살만한 세상을 오기 위해서
살만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나 고민하면서 살만한 세상으로 왔습니다. 다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모임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한 몇 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모임의 그 빈도나 계획 자체가 거의 한 50% 이상 줄었다고 봐야겠죠. 네. 코로나의 영향이 크죠. 네. 교무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사실 이제 연말은 조금 그 차분히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들이 다들 많이 있어서 네. 웬만하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이제 많이 약속을 잡고 모이는데 이후에는 사실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좀 조용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전에 우리 방금 스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모임의 형태가 조금 컸다면 요즘 그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몇 명 단위, 10명 안팎으로 모이는 그런 자리가 조금 많은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송년회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들? 모르겠는데요. 예. 네. 바로 네. 송가인이라고 합니다. 그 가수 이름인데요. 아, 그렇죠. 가수 송가인 씨가 아니고요. 송가인 제가 삼행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 좀 띄워주시죠. 송년회, 가성비, 인기 맛집.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송년회는 가성비 있는 인기 맛집으로 간다는 네. 뜻입니다. 송가인. 네. 예. 스님하고 교무님은 저 연말 그렇게 시끄럽게 보내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말이죠. 일반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한다고 치면은 연말을 좀 왁자지껄하게 보내는 거. 그러면 그나마 그런 대로 또 좋은 면이 있지 않겠어요?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 모두 있고 또 으쌰으쌰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차분히 보내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실까요? 글쎄 이제 제가 바라는 거죠. 정심은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지인들하고 가까이 사회적으로 관계된 분들하고 이제 또 힘있게 만나고 점심을. 저녁은 대구로 돌아가셨으면 가족하고 잘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 네. 교무님은요? 네, 저도 스님 말씀처럼 두 가지가 조금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네.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이렇게 다 소진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서로 네. 함께 고통을 느꼈던 사람,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어떤 그 마음을 나누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한번 좀 되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 네. 그런 시간들이 좀 균형 있게 잡히면 네.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좀 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스님 우리 말씀처럼 스님께 가족을 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니 저는 가족 아니, 가끔 이제 스님들 보고 제가 가장 듣는 큰 오해 혼자 사냐 혼자 안 삽니다. 사찰에는 여러 대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의 개념은 사찰에서는 사찰에 같이 있으면 대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 사찰의 사찰 공간에 같이 생활하고 머물면 이제 그게 가족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연말 행사 같은 게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것 좀 아쉽지 않은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동료든가 뭐 친구든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또 아쉬운 거 있으면 털어버리고 서로 격려하는 거.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접촉의 기회도 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수단은 더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수단은 온라인이나? SNS 같은 그렇죠. 수단이 있어서 네. 사실은 뭐 물리적인 뭐 외국에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다 이제 맞아요. 인사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네. 얼굴 영상 보면서 통화하면 다 되니까. 가능하니까 예. 수단은 많은데 오히려 이제 깊은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놀다 끝나면 안 되죠. 네. 이게 대화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생각을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놀다가 가버리면 약간 이제 가는 걸음에 있어서 마음에서는 기분은 좋겠지만 마음은 허전할 수 있죠. 그래서 는 놀다는 거 하지 말고 대화를 하더라도 남의 흉보는 얘기나 뒷담 하나 하고 그런 건 대화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게 자기 이야기를 못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대화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을 자기 이야기를 못 하고 다른 이야기 하다 가버리는 게 가장 아쉬운 시간이라고 보죠 저는. 네. 12월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그 불교 원불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스님과 교무님만의 의식이 있다면? 저희는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짓날 사찰에서는 달력을 나눠줍니다. 네. 이게 달력을 내년 달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동짓날 내년 달력을 들으면서 별로 달력 새 달력을 든다는 것은 한 해의 바뀜의 마음을 이 시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이제 동짓날 팥죽 먹고 달력 받아가고 그러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의식이 이 동짓날로 거의 잡혀다 보시면 되죠. 네. 네. 저희 원불교에서는 보통 연말이 되면 한 길게는 7일, 짧게는 3일 정도에서 전 대중이 함께 이 참회의 기도라는 걸 올려요. 그러니까 한 해 2023년도 살아오면서 자신이 이렇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에 대해서 이렇게 참회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배가 출발하려면 닷을 올려야 되고 네. 또 자동차가 출발하려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야 갈 수 있듯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나를 붙잡고 나를 얽매였던 모든 어떤 죄업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마지막 한 해 이렇게 참회 기도를 올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정규님 혹시 예. 연말 되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12월 31일에 이제 그 아내랑 편지를 써요. 네, 편지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감사했던 거 쓰고 그리고 이제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면서 편지 반절 정도는 내년을 향한 어떤 그런 희망들을 네. 좀 이렇게 편지로 써서 좀 이렇게 남겨놔요. 아, 참 좋은 일이네요. 네, 그게 이제 연애 때부터 그렇게 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송년회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사연 정규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네. 연말 마지막 주 매일매일 송년회로 꽉 찬 스케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연인과 함께하는 송년회는 즐겁고 흥이 넘칩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나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외롭다는 생각도 더 크게 들고요. 연말 모임 후에 찾아오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야, 이 사실 사연에서도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 그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화를 하지 못하고 가면은 뭔가 이 헛헛함이 있다.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도 송년회는 그냥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네. 네. 송년회가 좀 공허한 송년회를 많이 다니신 분이네요. 네. 근데 연말 연시 보통 연인이나 가족끼리 보내는 분들 많을 텐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외로움, 공허함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거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이라는 심리적인 영향 그런 것 때문일까요? 그렇게하죠. 사실은 이런 거죠. 365일 동안에 조금씩 해결해 갈 일을 연말 안에 뭔가 다 될 것 같은 그 엄청난 욕심들이 연말이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지 365일에 그냥 똑같은 시간인데 365일 동안 안 돌아보다가 갑자기 연말에 이걸 다 돌아보고 다 해결을 하면서 뭔가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이게 이제 그런 공허함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아닐까. 아, 내가 올해 뭐 하기로 내 스스로 결심했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10kg 빼기로 했었는데 뭐. 이걸 어떻게 그날 하루에 아니 이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찔려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 연말은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렇죠. 예, 거기에 의미를 많이 담으니까. 이게 연인들이 365일 동안 마음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날 몰아서 다 주고 받는다. 제가 볼 때 가족도 가끔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저희 부친께서도 이제 연말이면은 평상시 안 하시다가 네. 갑자기 연말에 뭐 선물 사들고 오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의 계획은 다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럼 항상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사오셔서 야단 맞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걸 평상시에 하셔야지. 평상시에 선물도 주고받아서 서로의 취향을 알아야지. 뭐든지 연말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제 큰 풍선과 같아서 네, 잘못하면 이제 이게 헛헛함으로 채워질 수 있죠. 네, 연말에 공허함, 외로움은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네, 크겠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스님과 교무님도 외로운 적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말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느낀 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거나 또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공허함을 느낀다거나 이런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감정들을 사실 느낀 적 없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내한테 하면 엄청 혼납니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냐고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참 그 외롭다고 말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러시죠, 아 정말 그러시죠,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이 말을 제가 깊이 공감하면서 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진 스님께서는 네, 저는 외롭다고 말씀드려야죠. 이제.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교무님처럼 사실 외로움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외롭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외로움이란 정의가 잘못됐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정의의 부분들이 가만히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 대한 외로움은 없지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외로움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가 자기를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외로움의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를 밖의 기준의 외로움으로만 자꾸 봐가지고 나는 이런 외로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은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 제 스스로도 저를 못 채웠을 때 생기는 외로움들이 충분히 있었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저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야죠. 근데 외로움이라는 것도 사실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저는 외로움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외로움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쓸쓸하다. 그냥 외로움은 쓸쓸하고 네.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정만을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모르면 수행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네. 그렇죠. 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수행자의 자세가 됐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그래야 돌아보니까 네.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유일하게 반성할 수 있는 힘은 그 홀로 있는 외로움에서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네. 대부분의 우리 분들은 외롭기 전에 힘들어, 외로운 감정을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누군가에서 좀 소외됐나? 누가 나를 안 찾아주나? 네. 이게 불안감을 외로움으로 착각하고 네. 누가 나를 안 끌어당기는 거를 외로움으로 착각하고 내가 주고 싶은 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감정만 가지고 외롭다 생각하지 실제로 진짜 외로움이라는 자기를 돌아보는 외로움까지는 못 가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떤 주체의식 부족에서도 출발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죠. 네, 너무 남을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네, 남이 그렇죠. 나를 어떻게 네, 네. 보나라든가 남과 너무 비교한다든가 네. 그런 문제.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어요. 인간은 오로지 홀로 있을 때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loneliness 외롭다는 거하고 혼자 있는 거 solitude하고 단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네. 아, 나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혼자 있어 외로워 쓸쓸해 이건 loneliness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혼자 있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거나 혼자 방에 처박혀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거나 뭐 명상을 한다. 그 혼자 있을 때 성숙한다. 그 외로움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거는. 매우 그는 아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면벽 수련을 한다든가 일부러 산에 들어가서 그것도 딱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외로움 사람이 자기 혼자 있다 해서 외로울 수가 없는 게 수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우리는 물리적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관계가 연결돼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혼자란 생각에 고립감은 없죠. 내가 혼자 앉아서 내가 자연하고도 생각돼야 되고 뭐 고향이 제 어머님도 생각하고 그 모든 걸 관계로 생각하고서 있으면 그게 고립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한다는 생각, 내가 그 사람을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내가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그게 들은 이제 고립감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물리적으로 또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특정의 분들을 그냥 내버려다 두는 거. 그냥 아이 뭐 저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하고 그 말씀한 대로 우리 스스로 외롭고 혼자는 그 다음에 고립하고는 다르다는 거. 혼자서 선택의 문제와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 속에 휩싸이는 건 매우 다르죠. 그렇죠.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불교에서도 사실은 그 홀로 있다는 것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육아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신기독이다. 그러니까 삼가할 신자에 극의자엔 홀로 독자를 쓰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거를 독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이제 외로움,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외로움으로 마음이 끌려가서 그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홀로 있다는 것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내면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도가 될 수 있고 명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홀로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고독을 스스로가 즐길 줄 알고 네. 그걸 통해서 내면의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177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가인 삼행시 송년회는 가족과 함께 인기 많은 맛집 찾아가자. 가족과 함께 가자는 거네요. 이분은 좋네요. 가성비 좋은 거 따지지 말고 네, 가족과 아름답네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6166님 새해에는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란파도님 무역 기반인 한국 무역 적자가 세계 208개국 중 200입니다. 진짜 못된 놈들만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네, 2023년은 다사다난을 넘어서 어려움이 매우 컸던 한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2023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사연이라든가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가장 아쉬운 것, 즐거웠던 것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텐데 두 분께서는 어떤 게 기억에 특별히 남으시나요? 아쉬움은 많은데 여전히 늘 가장 큰 아쉬움은 노래를 또 왜 이렇게 못 이건 사중창단 창단에서 노래를 잘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리 잘 끝나도 네. 항상 콘서트에서 아쉬움은 잘 남죠. 하셨잖아요. 예. 죄송하고 그때 음을 왜 또 틀렸을까? 참 프로시다 프로. 아니 프로가 틀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프로는 틀리는 걸 스스로 말고 관객은 모르는데 전 모두가 다 알아가지고 저희는 그래가지고 늘 역시 올해도 노래가 가장 큰 아쉬움의 숙제로 남습니다. 교무님께서는요? 뭐 저도 우리 스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결국 가장 그 기억에 남은 일은 결국 우리 목사님, 스님, 신부님 만나서 사실 제가 원불교 안에만 있었다면 그 원불교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을 텐데 그 많은 종교인들 또는 비종교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제 어떤 삶의 영역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만남들을 이루어졌던 그런 한 해였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에 남는 일입니다. 네. 저는 올 한해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뭔가 생활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도 있긴 했지만 네. 감사한 한 해였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지금 청취자분이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 해가 끝나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살아온 나를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뭐 한 게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또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 잘 안 된 일들만 생각나서 더 아쉬운데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라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말이죠. 이제 돌이켜 생각하고 한 해든 한 달이든 뭐 10년이든 보통 아쉬웠던 거, 잘못했던 거 위주로 기억이 나거든요. 좋았던 일보다. 네네. 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분은 진짜 건강한 거예요. 어. 건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쉬운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면 매우 건강한 거다. 아.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나와 아픔이 아쉬운 점 그래도 분리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쵸. 볼 수 있는 힘. 근데 진짜 힘들면 이 안에 쌓여 있어서 헤어나질 못하죠. 못 해나. 아 동굴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그런 거죠. 아예 그 안 들어가 버려. 쌓여 있으면 객관화가 안 돼서 이거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오히려 한 해 마지막 쯤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반성할 줄 안다. 야 그런 거 보면 내가 나의 삶이 그래도 반성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어느 정도는 내가 기본을 해왔구나. 근데 그거 보면은 그래도 내가 괜찮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네. 네. 이야. 네. 지금 성진 스님, 박세웅 교무님 그리고 이정규 씨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6분인데요.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h, yeah. 당신이 있는 곳에 TBS 열한 시 29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로는 여유로운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아침 출근길보다도 더 막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로 위의 교통량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시 차량이 늘어났고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국민대램프부터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은램프 부근 2차로 부분 통제하고
정체하고 차선 긋는 작업 때문에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중 나들목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1차로와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로로 이동은 가능한데 3km 정도 정체가 길어졌고요. 반대 남이 쪽으로는 호법 분기점에서 모가 정류장까지도 2km 구간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면 평택 터널 부근 2차로 그리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각각 도로에 장애물 소식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고 나지 않게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팀 힐러의 정기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이정규 씨. 네. 청취자분들이 많은 감사 문자 보내고 있다고. 제가 뭐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살만한 세상 그리고 특히나 이 티밀러의 정규 방송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애청취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제가 생각이 이런 질문을 들더라고요. 받았어요. 왜 정규 방송이냐고. 네. 그건 비정규 방송도 있냐. 그게 아니고 이정규 씨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 숟가락 좀 그렇게. 얹었습니다, 여러분.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만들어주신 성직자분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항상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늘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정말 저절로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살만한 세상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성직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정말 감동. 저도 정말 매주 힐링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두 분 아유,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실 때마다. 저희가 힐링을 받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올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더 그 기대에 부응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스의 시사 폴 서비스 네이트 Q가 최근에 성인 남녀 3,672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정규 씨, 올해 네. 혹시 가장 후회되는 거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저도 육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혼내지 않아도 됐던 상황인데 혼냈었던 일들이 생각을 하면 되게 좀 미안하고 네, 이해가 됩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안 했어도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를 한다거나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저에게 준 이 선물인데 선물을 내가 좀 소중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좀 함부로 했던 느낌들 그런 게 조금 미안하죠. 네. 네. 자, 네이트 Q의 폴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어떤 답이 나왔냐면요. 응답자 가운데 39%가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39% 이게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35%인데요. 올 한 해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게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건강과 저축. 평범하지만 건강한 일상을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과 저축. 여기에 대해서 스님과 교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사찰에 초를 올리거나 이제 쌀을 공양물이라고 하는데 올릴 때 이게 글을 쓰세요. 이렇게 네. 글을 쓰는데 이 두 가지죠 결국. 1번 건강.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뒤에 이제 따라 붙는데 정말 비슷해요. 예. 1순위 건강.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자세히 또 만나보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매우 당연히 1번으로 갈 것 같아도 막상 또 이렇게 손을 쓰라고 그러면
건강을 빼고 쓰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예, 건강이 1번이죠. 네, 이제 그런 건 뭐 남녀노소를 불구분하고 있는 걸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애가 대입을 대입 대학 입시를 대입도 건강은 하고 맞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대입을 원하는데 대입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고요. 네. 제도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네. 하나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실제 저는 사찰에서 봐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저희도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를 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자활력, 본인 스스로가 어떤 몸을 좀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력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의 자주력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온전한 어떤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결국 여기서는 이제 건강과 저축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나에 만약에 좀 덧붙이자고 하면 네. 우리가 좀 마음의 평화와 평온 이런 것들도 함께 덧붙인다면 우리가 좀 더 24년도는 좀 더 사람다운 삶, 네. 네.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마음의 평화. 네네. 이게 중요하죠. 근데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은 또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연결돼 있죠. 네. 네. 그렇죠. 이제 신체 건강이라는 게 이제 사실 건강 안에는 요즘은 정신 건강이 맞습니다. 많이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교무님 말씀이 이제 거의 1번에 네네. 또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불교에서 아주 모든 유명한 거는 말씀. 네. 이제 마음에 달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조사했을 때 한 3위권 정도에는 누군가 같이 잘못 지낸 것을 후회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간관계를 보지 말고 내가 함께 살아야 되는 대상과의 뭐 가까운 지인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있어야 되는 더 많은 세상하고 내가 조금은 더 마음을 열고 주고받지 못한 부분도 후회된다는 요 정도 나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네. 경제를 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바람이 하나 3번 정도 그게 좀 있었어요. 함께 사는 게 내가 좀 너무 소홀했어. 주변에 좀 살펴보고. 네네. 요거 한 3위 정도. 진짜 가지고. 살만한 세상이네요. 네, 그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성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날짜라는 건 사람이 정한 거고 한 해 넘어간다는 것도 그 날짜 사람이 정한 거지 항상 다 똑같은 날인데 굳이 그렇게 정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한 건 못했다라든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송년의 진정한 의미 불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특별히 가지고 있는 뜻이 있을까요? 사실 뭐 불교는 그 하루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집중력을 너무 중요시하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내지 못한 자에게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지금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합니다. 현실, 내가 현재. 지금을 집중하고 하루를 잘 가꿔야 그게 내일의 또 하루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는 바뀌는 시간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바뀌는 시간 속에서도 오늘은 계속 오늘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그 오늘 안에 뭔가 변할 게 있으면 변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1년 단위에 대한 해결보다는 늘 오늘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집중을 하는 거에 더 많은 말씀을 하시죠. 네. 네. 교무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마디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연말이라는 거는 그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달리고 내달리고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그런 삶에 있어서 잠시라도 우리가 이제 그게 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쉼도 있지만 우리가 연애 12개월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한 번쯤 쉬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마디를 짓는다. 근데 마디를 짓는다는 거는 이제 물론 후회에 집착하고 그 후회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문제가 되지만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했지? 앞으로 내가 뭐 더 잘할 수 있지? 라고 해서 한 번쯤 이게 마디를 지면 2024년도에 내가 뭘 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이 좀 더
그 본인만의 어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는 그런 의미의 송년이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일, 미래 이런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내일이 되면 그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미래, 내일이라는 건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미래에 도착하면 건 현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처럼 진짜 오늘 하루 이 현재를 제대로 살면 네.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을까.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적절했습니다. 네. Seize the day.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올해 마무리 이것만은 꼭 하자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한 일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말고 올해 다 마무리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아라. 네. 네. 우리가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적게 볼 확률이 크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적은 대화를 했을 수도 아마 가장 우리 현대 사회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떠오르는 해를 보지 말고 예. 그 옆에 있는 내가 그 떠오르는 해 앞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좀 보셨으면 이제 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뭐 10시간, 12시간씩 보내고 바깥에서 해봐야 자기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 맞아요. 네. 가장 가까운 네. 사람과 내가 진짜 얘기를 몇 마디나 나눴는지 네. 한번 돌이켜보고 예. 뭔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맨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또 가족이니까. 네. 네. 그래서 시간을 누구에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오늘도 사실은 이제 1층에 지금 아이가 방학을 해가지고 예 방학해서 이제 1층에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지금 방송국에 와 있어요. 예. 아이고. 예. 어떻게든 좀 시간을 좀 같이 보내려고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 네. 올해 일은 올해 다 흘려버리자. 네네. 또 새술은 새부대에 담자. 네네. 이렇게 또 새해가 오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사실 새 부대를 마련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새 술은 있는데 새 부대가 없어. 그러면 또 이게 또 난감하고 새 부대 있는데 또 새 술이 없어. 그럼 이건 또 난감한 상황이라 저는 일단 새 술은 우리가 뭐 건강이 됐든 경제적인 것 됐든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고 하면 결국 새 부대가 문제인데. 돼지 저금통? 네네. 그러려면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4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를 좀 많이 비워낼 수 있고, 네 그런 시간들을 조금 차분히 갖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네. 네, 2023년 한 해는 어떤 해였는지 정규 씨한테는 어떤 해였습니까? 2023년은요. 저한테는 사실은 즐거운 한 해였다. 네. 예, 왜냐면 사실 좀 어려움도 있었고, 네,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가다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난항도 겪었고, 그러다가 또 보면은 또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살만한 세상도 만나고, 그래서 뭔가 이 일이 일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뭔가 다 기뻐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서 즐거운 한 해였다. 네. 예.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저. 좋네요. 네. 성진 스님한테는 올해 특별한 저는 이해는 안 돼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인내가 조금 많이 더 생긴 한 해였다. 네. 우리는 보통은 이해가 되는 걸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매우 조급하거든요. 근데 이해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해는 매운맛 후의 단계다. 예, 많은 접촉과 만남과 경험 속에서 이해의 마음도 싹이 트는 건데 이해되지 않더라도 있는 상대의 그 있는 그대로로 봐줄 수 있는 마음은 그게 이제 인내. 그 인내심만이 이해력을 또 가질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되는 네. 한 해를 보냈구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 또 다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전부 이해할 수 없죠. 자기 방식도 그럼요. 네. 각자 다르니까. 네. 그 굉장한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교무님은 2023년 어떤 한 해셨어요? 전 2023년 그래도 살만한 한 해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세계적으로는 막 전쟁도 일어나고 또 기아 테러 또 국내적으로 또 많은 슬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계셨고 또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2023년 살만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감사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올 한 해 돌이켜 보면 세 분 말씀하신 거 다 정말 공감하는. 저도 그런 한 해였어요. 정말 감사하고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지 않은 일이 네.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혹시 스님과 교무님 새해 목표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목표 역시 저희가 1월 초에 네네. 저희 4명이 그 어린이들과 제주도에 가서 같이 공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오케스트라 어린이 팀들하고 또 제주도에 있는 팀들과 같이 이 세 팀이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또 그동안에 출연했던 것을 좀 모아서 아이들 항공권을 다 마련해줘서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부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가장 저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지금 이제 와 있는 올 한 해 목표입니다. 우리 이정규 씨한테 개인 레슨을 좀. 아이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와서 발성 연습이라도 좀. 근데 이미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우리 스님 악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연주를 못해서 진짜. 교무님 새해 목표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우리 스님이 이제 가까운 1월에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후에 저희 이제 만남 중창단이 이제 가능하면 우리 BTS의 뒤를 이어서 유엔 공연 하는 게 저희 2024년 목표입니다. 네, 지금 BTS가 마침 그 군대에 다 가 계셔가지고 저루의 기회다. 우리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뒤를 이어서 한번 가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정규 씨는 새해 목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새해에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우리 그 통계 자료 있잖아요. 딱 그건 것 같아요. 건강하고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네 다들 그런 바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 의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33님. 아쉬운 것은 바삐 사느라 마음에만 담아놓은 부모님 산소 찾아뵙지 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올해도 뿌듯하게 지켜내는 봉사를 잘해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참 기쁜 일이기에 짬나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뭔가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한 내 곁에 TV에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가 풀렸다 막히기를 반복하며 지나고 있고 구리 가는 길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으로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가 성수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로도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사이 이동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반대쪽으로는 가양대교 주변과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스님과 교무님에게 새해 덕담을 해달라는 청취자분들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덕담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네.
네, 2024년이 청룡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용이 용소 숨치듯이 2024년 한 해 원하시는 바 모든 분야에서 용소 숨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정규님은 예. 청취자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 우리 일단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네. 오가시는 모든 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걸음이 평화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멋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또 외로움 얘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후회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 또 미래 희망에 대한 얘기 네. 또 많이 했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음에 대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새겨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죄송합니다. 우리 앵커님은 지금 이제 몇 개월간 이렇게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네. 오늘 23년의 마지막 네. 또 생방인데 예.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사에 감사하고. 근데 연말이 되니까 그 감사가 더 농도가 진해졌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 야 감사. 네. 감사합니다. 올해 좋은 일 많았거든요. 이제 자랑 좀 해주세요. 뭐 둘째 손녀도 태어나고 오. 오, 정말 다 좋은 일입니다. 손녀들이 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크고 있고 네. 두 아들 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고 와. 저희 안사람하고 참 잘 지내고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못 해본 걸 다 하셨네요. 네. 살만한 세상 TBS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 벌써 석 달이 됐어요. 제 프로그램 석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또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 알려주시면 돌파해보고자 하는 저희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날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금요일 날 우리한테 따뜻한 힘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들으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너의 의미 들으시고요. 따뜻한 사랑과 관심 보내주신 살만한 세상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024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